네, SBS 뉴스 특보입니다.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에서 큰 불이 또 났습니다. 지금까지 33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장 바로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남 밀양시 자곡동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착한 지 제가 얼마 안 돼서 상황을 그대로 파악한 대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장이 5층짜리 요양병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현장이 5층짜리 요양병원인데 불은 다 꺼졌습니다. 오전 7시 35분쯤에 불이 난 뒤로 2시간여 지난 9시 한 20분쯤에 9시 29분에 일단 초진을 한 뒤로 10시 반에 완진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소방대원들이 이제 진입 금지하도록 이제 그 진입을 막는 줄을 치고 있고 연기는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명수색을 계속하고 있고 그 수색에 지친 소방대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골목이 소방차와 어떤 저 구급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화재 규모를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에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는데요. 지금 파악된 사망자가 10시 20분 기준으로 소방서 확인한 결과 10시 20분 기준으로 33명이 지금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대부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들일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3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도 지금 중상자만 해도 3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33, 경상자 32, 지금 부상자 파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이 안에 100여 명 정도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들로 정확히 파악한 대로는 요양병원 안에 100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병원 일단 그 세종병원에 100명, 요양병원에 94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4명이 있었던 정도로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이 나자 일단 107명 정도가 대피한 걸로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107명 정도가 대피한 걸로 소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그 인명 사망 그 수치와 어떤 부상자들의 수는 조금 더 확인이 되는 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계속 그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인 소방대원들이 조금 있으면 브리핑을 준비 중이고 이 화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급파되어 아마 11시 조금 넘은 시각이면은 이곳에 도착해서 현장을 직접 지휘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시 자곡동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 SBS 노동규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노동규 기자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장세만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 화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네. 지금 노동규 기자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화재 상황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불이 난 거는 오늘 오전 7시 반쯤이었고 네. 불이 난 곳은 이 병원 5층짜리 건물에 1층 응급실이 있는데 네. 응급실의 뒤편 혹은 네네. 그 근처에 있는 탈의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발생 장소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진술로 보면 1층의 응급실 부근에서 불이 났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당초 1시간이 지난 8시 한 50분쯤만 해도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그리고 또 다른 2명이 중태다 이런 사실까지 전해졌었는데 그 이후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를 다시 정리해보면 사망자가 모두 33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밖에 부상자가 6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중상자도 절반에 가까운 30명에 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숫자만 나와 있고 정확한 피해 시작점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피해가 났는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이 불이 난 곳이 밀양의 세종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2008년에 허가가 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종병원 건물로는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일반 병원, 일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일반 병원, 그 다음에 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요양 환자들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 네.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관에는 100명 가까운 일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 네. 별관동에 있는 이 요양 병동에는 94명의 요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요. 네. 다행히 불길이 본관 1층에서 시작된 다음에 요양 환자라면 아무래도 거동이 가장 불편하신 그렇죠. 분들이죠. 네, 네. 그런데 이 요양 환자들이 있는 별관동까지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별관동에 있는 94명의 요양 환자는 다 대피한 걸로 최초에 전해 듣기로는 그렇게 알려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이 100명, 본관에 있는 100명 환자들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 네. 9시 40분쯤 현지에 이 밀양 소방서장이 간략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네. 1층에서 불이 시작된 이후에 소방대가 도착해서 2층과 3층으로 올라가서 이 병원 본관 3층에 중환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중환자실이라면 가장 거동이 힘들고 피해가 예상되는 네, 네.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중환자실부터 구조를 하기 시작해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15명은 일단 다 구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네. 밝혔었고요. 그렇다면 100명 중에서 나머지 한 85명의 환자가 본관에 더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구조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수습이 된 상황이고 이제 확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화재가 난 곳이 1층이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1층 불은 1층에서 그 1시간 반 동안 껐고 이게 더 번지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방금 장세만 기자 얘기한 것처럼 본관과 별관이 있는데 본관은 일반 병원이고 별관은 요양병원이고, 본관에 100명, 100명 정도, 요양병원에 한 94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정도나 피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좀 알아봐야 될 점이 많은데,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94분이 전부 대피가 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일단 대피가 소방서에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있었던 최만우 밀양 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보면 네. 불길이 요양병동까지 번지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94명의 환자들은 이송이 됐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브리핑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발생한 건 아니다. 네, 네. 그 얘기는 그렇다면 불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정인 것 같고요. 네, 좀 더 확인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이에 33명에서 공식적으로는 31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2명이 사망자가 다행히 좀 이 상황에서 좀 줄었는데,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정부 대응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청와대에 나가 있는 남승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서 지금 대응에 나섰고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남승모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경남 밀양 가곡동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보고받은 뒤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자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인 여민일관 사무실에서 피해 상황과 규모, 대응 방안 등을 실시간 보고받았습니다. 잠시 전부터는 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관계부처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 진압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안내 같은 안전 조치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에 헬기를 타고 화재 현장으로 긴급 이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피해 수습 등 현장 지휘를 하면서 관련 상황을 실시간 보고할 예정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여기서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오늘 화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저희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브리핑이라든가 통해서 원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추정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병원 1층 응급실에서 지금 불이 났다라고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좀 불이 났을까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짐작할 수도 없고 또 판단한다고 해도 경솔한 판단일 수가 있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네네. 탈의실 쪽에서 불이 났다고 얘기하는 걸로 보면 네. 예? 정기적인 요인이거나 최하의 경우 그쪽에서의 방화의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네네. 어쨌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전혀 짐작은 안 갑니다. 네, 사실은 뭐 화재 원인을 찾는 부분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일 텐데 예? 한 가지 좀 짚어보자면 이 1층에 병원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이 1층에서 그래도 이제 그 불은 안에 지금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안에 내부가 굉장히 다 타버린 그런 모양새인데요. 응급실 화재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응급실을 포함해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용이하게 피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남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일 텐데 네.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환자를 피난시킬 수 있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관건의 하나입니다만 네. 그 이전에 현대 화재는 불길이 연소화돼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연기에 의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연기를 막는 차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네네. 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보니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2층 이상으로 연소되지 아니하도록 차단했다고 하니 참 그 신속하게 잘 했는데 네. 불길은 차단했지만 연기는 쉽게 차단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건물 구조가 건축법 또는 소방법규에서 정해져 있는 스모크 컨트롤, 즉 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네. 5층 이하의 건물이라면 재현 설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통로상을 통해서 2층, 3층 거실 부분, 4층, 5층의 입원실 부분으로 2층, 3층의 중환자실, 네. 그 위 입원실 부분으로 연기가 마구 진입하는 것을 건물 구조로 막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거든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연기에 의해서 지식했거나 한 사람들이 심한 경우 사망도 하게 됐다고 봐지는데요. 네. 그 문제는 그 연기를 어떻게 차단하냐 하는 것에 대한 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앞으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장소 이런 데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연기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네, 아직까지 현장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수님이 그동안 현장에서 봐오신 것으로 미뤄 짐작해서 이제 추론을 하고 계신 건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5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재연 시설, 그러니까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 안 돼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규정은 있죠.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건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하자면 거실 부분과 피난 통로 부분, 즉 비상계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기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일단 거실 부분에서, 즉 입원실 부분에서 피난계단 쪽으로 피난을 하면 그쪽은 안심할 수 있도록 청정한 공기가 존재하도록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까지는 안 되는 건물입니다. 5층 이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전하지만 지키자고 하자면 너무 소규모 건물까지 하면 국민 부담이 크니까
일정 규모 이상까지만 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틀림없이 연기가 전파돼서 연기로 인한 질식 등 사망 또는 부상이 됐을 게 틀림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연기를 제어하고 연기가 올라오는 통로에서 중간에 차단될 수 있는 제연 설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향후는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현장 지금 33명이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병원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94명이 있는 부분들은 다 이송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이번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난 부분도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번 화재는 그야말로 건물 구조상 별관이니까 네. 또 소방대의 신속한 활동으로 본관 건물도 별관으로 화염이 옮겨가지 않았으니까 네.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90여 명은 피난시킬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만 혹시 올지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피난시켰을 거고요. 네. 그렇다면 본관에 100여 명 정도 있었다는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화염도 차단을 했는데 물길도 차단했는데 그렇게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누누이 말씀 올리지만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을 차단을 하면 네네.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피해가 생기는 이유는 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면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된다. 현행 규정상 적법한 건물일 겁니다. 틀림없이. 네네네. 그러나 적법하더라도 더 이상 남의 도움이 있어야 피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라면 보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나가는 중에 저희가 영상으로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연기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병원의 방화 시스템은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좀 엄격하게 저희가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화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 나눠봤는데 또 추가로 혹시 저희가 확인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없어야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자, 장성환 기자와 다시 한번 현장 상황, 오늘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사망자가 33명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 좀 변동이 생겨서 네. 다시 이제까지 피해 상황을 다시 네. 한번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수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31명으로 네. 집계가 됐고요. 네. 부상자들 중에 중상자가 8명, 그리고 경상자가 69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네. 오늘 사고의 사망자들이 주로 본관의 1층과 2층에서 발생을 했다. 1층과 2층. 네. 그리고 5층에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아, 예. 예,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고요. 네. 본관의 당시 상황을 보면 최초 발화가 이루어졌던 1층의 응급실, 네. 그다음에 2층에 16명의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네, 확인되고 네, 네. 있고 3층에는 28명, 네. 5층에 21명, 그리고 6층에 35명 네. 이렇게 본관에 환자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우리 취재 중인 현장 기자에 따르면 화재 당시에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네. 하늘이 시커멀 정도로 화염이 심해서 네. 1층 응급실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불길이 2층과 3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1층에서 진압을 집중해서 불길이 크게 2층과 3층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종합을 해보면 소방당국의 얘기는 1층 응급실 뒤쪽에서 이제 간호사들의 얘기는 응급실 뒤쪽에서 불이 나서 1층을 태웠고 소방당국은 불이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막았는데 지금 취재 기자들이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 1층뿐만 아니라 2층과 심지어 5층에서까지 뭐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연결한 교수님 말씀처럼
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네. 있을 수 있겠네요. 5층의 피해, 5층에서 발생한 피해 이런 부분들은 네. 역시 불길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결국은 연기로 인해서 질식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세종병원이 2008년에 병원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10년이 됐고요. 본관의 일반 환자들, 그다음에 별관의 요양 환자들이 있는데 일반 그 병실이 있는 본관 1층 응급실에서 불이 났고 요양병원 쪽에 있는 94명은 모두 대피를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현재 취재 결과로는 요양병원 쪽 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반 병원 1층에서 불이 나서 1층, 2층, 5층에서 각각 피해가 났는데 어느 층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는 조금 더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그 이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된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제 추정하기로는 연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현재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그 겉에도 거뭇거뭇하게 그 뭐 그을음이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연기가 아무래도 올라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본관에 한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31명이 숨지고 중상 8명, 경상 69명이라고 한다면은 본관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일단은 그럴 것 봐야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좀 화재 상황 처음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주시죠. 지금 이제 화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주시죠. 네, 오늘 불은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이라는 곳에서 불이 났고요. 네. 시각은 7시 반쯤이었습니다. 네네. 직후에 불길이 심각하게 엄청난 하늘이 시커멓게 보일 정도로 화염이 크게 일었다고 하고요. 네. 당초에 1시간 지났었던 8시 50분쯤만 해도 네. 당시 저희가 확인했던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그리고 또 다른 2명이 중태였다 이런 네, 사실까지 그때 확인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사망자가 모두 31명, 네. 그다음에 부상자가 70여 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중상자는 8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불길을 잡은 거는 한 1시간 40여 분쯤 지난 9시 20분경에 큰 네. 불길은 모두 잡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사망자가 무려 30명을 넘을 만큼 피해가 컸는데 네. 과연 어떤 연유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고요. 네네. 저희 현장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큰 피해가 본관의 1층과 2층에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네. 화재 초기에 큰 불길과 함께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본관 1층에서 1층과 2층에서 피해가 아마 집중됐을 걸로 보이고요. 또 다행히 불길이 그 요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별관동까지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별관동에 입원해 있던 94명의 요양 환자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기로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렇죠. 네. 도움이 없이는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이런 취약한 환자들이 많았을 텐데 네네. 다행히 그 94명은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게 9시 40분 현지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1층은 응급실이고요. 응급실에는 몇 명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뭐 응급 환자들이 워낙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2층에 16명, 3층에 28명, 5층에 21명, 또 그 외에 또 35명이 또 따로 있었다. 지금 이게 층수가 몇 층이냐라는 얘기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35명, 총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1층 응급실에서 일단 불이 났기 때문에 1층의 피해가 가장 크고 2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층에서 또 피해가 있는 걸로 여기까지는 이제 알려진 상황이고 추정하기로는 연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피해가 없다. 별관의 피해가 없다. 이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현장에 지금 수습이 되고 있고 추가로 또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밀양 지금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 노동규 기자 전해 주시죠. 이렇게 간다고요? 네, 저는 지금 경남 밀양시 가곡동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완진을 선언한 지 이제 곧 1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5층짜리 건물, 저게 바로 화재 현장입니다.
지금은 불길은 다 큰 불은 잡은 상태라서 더 이상 이제 진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방당국에서 계속해서 인명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시에 목격자들이 본 바에 의하면 큰 화염이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검게 뒤덮는 바람에 아주 매캐하고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저 역시 지금 이곳에 불이 나고 도착한 지 1시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캐한 그 냄새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2차로로 되어 있는 이 왕복 2차로에 불과한 이면도로가 소방차로 빼곡한 상황이고요. 지금 안에 보시면 이렇게 검게 그을린 화재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길이 컸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데요. 불이 난 것 자체가 일단 1층 응급실에서 쏠려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다시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7시 반쯤에 지금까지 소방당국이 파악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의 이 세종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소방당국 파악으로는 모두 31명입니다. 부상자도 70명 이상인 걸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망자가 주로 지금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저 1층과 2층에서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5층에서도 일부 나온 걸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인명구조 활동을 지금 이어가고는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에 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얼어있죠. 사이렌 소리도 요란한 상황이고, 상당히 불이 났을 당시의 규모와 상황을 지금 짐작하게 합니다. 현장에서 곳곳이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뿌렸던 물들이 얼어붙어 있고, 또 그 물들을 얼어붙은 도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염화칼슘까지 뿌려놓은 현장이 지금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병원이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 병원에 100명이 입원한 상태였고, 요양병원에도 94명이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그 병원에도 안에도 사람들이 많았다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소방당국 파악으로는 107명이 대피했고, 다만 31명이 사망하는 지금 큰 참사가 빚어진 상황입니다. 이 불이 아까 보셨던 그 1층 응급실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고도 안으로 참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 소방대원들이 말하는 걸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이 화재 진압과 현장 진입이 계속 어려운 상태가 됐고, 하늘이 시커멀 정도로 화염이 심해서 그 응급실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금 소방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불길이 2층 이상 번지지 않도록 1층에서 집중적으로 불을 막았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구조대를 곧바로 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딱 107명이 피신을 쓴 상황이고, 부상자도 지금 8명이 넘고, 무엇보다 지금 인명피해가 상당히 큰 게 31명이 숨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일단 무사히 대피했던 규모보다는 일단 이거 한편 화재 원인을 계속 조사 중인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과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화재 발생을 보고받은 청와대는 즉각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서 대응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화재 현장으로 가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남승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경남 밀양 가곡동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보고받은 뒤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망자 규모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인 여민 1관 사무실에서 피해 상황과 규모, 대응 방안 등을 실시간 보고받았습니다. 10시 50분쯤에는 문 대통령 지시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가 소집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관계부처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 진압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같은 안전조치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에 헬기를 타고 화재 현장으로 긴급 이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피해 수습 등 현장 지휘를 하면서 관련 상황을 실시간 보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장세만 기자와 함께 오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노동규 기자, 현장인 노동규 기자와 또 그 남승모 기자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오늘 상황, 오늘 화재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불은 경남 밀양에 있는 가곡동에 있는 세종병원이라고 하는 네.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병원에서 네. 화재가 났고요. 곧바로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길을 잡은 거는 1시간 약 40분여가 지난 9시 20분대였고요. 네. 당시 상황을 목격담을 들어보면 하늘을 뒤덮을 만큼 시커먼 연기가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소방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재가 처음 발생한 곳은 세종병원 본관의 1층에 있는 응급실, 네.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간호사들의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네네. 피해 규모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총 31명이 숨진 걸로 확인이 됐고요. 부상자 모두 한 70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8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당시에 저희 제보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불은 이 본관 1층에 있었던 응급실에서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 현지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오늘 31명의 사망자가 이 병원 내 어디에서 정확히 위치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네. 많은 피해가 응급실이 있었던 1층과 그 위에 2층에서 집중이 됐다고 하고 그 건물의 5층에서도 일부 피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가 통로등을 타고 올라가면서 5층에까지 피해를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그 취약한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 환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별관동, 거기 94명의 요양 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불길이 다행히 별관까지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양 병동에 있었던 환자들은 대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전해지기로는 31명 사망, 8명 중상, 69명 경상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 본관에서 불이 나서 안에 100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거의 숫자가 뭐 그 본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본 것 같고 지금 아까 저희 취재 기자 연결을 하기로는 1층, 2층, 5층에서 피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된 상황이고 어떤 또 추가적인 상황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이어지는 정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이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불모지에서 싹튼 대한민국의 동계 스포츠. 소녀에게 올림픽은 꿈이었고 소년에게 올림픽은 도전이었으며 청년에게 올림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도전, 믿음이 결실을 맺는 순간 우리는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SBS에게 올림픽은 당신과 함께한 진심의 역사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시 뜨겁게.